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 저 국회에서 속수무책으로 지금 저 국가 보안이 지금 뚫리고 있는 현장.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부정을 네. 하느냐면 그 이른바 군 장성들이 네. 자기 살겠다고 네, 네. 국가 과연 저런 사람들을 믿고 만약 했다면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게 성공할 리가 있겠냐 이런 말까지 가능할 정도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주시죠. 뭐 합참 그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뭐 특전사 사령관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알아서 안 될 내용들을 마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인은 물론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국정원 차장을 했었던 사람이 말입니다. 국정원 차장을 했었던 사람이 지금 정보 요원의 이름을 쭉쭉쭉쭉쭉 말해주는 거예요. 네. 저거 지금 누가 듣고 있다?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저 방송은 저런 국회 방송을 라이브로 정말 다 그렇죠.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거를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정말 실수인지 의도인지 저거는 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적어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예. 영상 준비된 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휘 통제하는 곳의 위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몰랐지만 가보니까 지휘 통제 전투 통제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층수나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필요시에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장이 중요한 전투 시설에 대한 지금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게. 김선호 차관이 정말 잘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차관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계엄 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네. 박안수 네. 합동참모 육참총장이죠. 육참총장이 네. 그 육참총장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합동참모본부 내에 전투 때 지휘부가 모이는 지휘통제실, 네. 지휘통제실이 있는데 거기에 김용은 국방부 장관이랑 대통령이랑 네. 와가지고 뭐 회의를 했다. 거기 뭐 사람은 몇 명이 들어가고 몇 층에 있고 뭐 이거를 지금 줄줄줄줄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이거 하고 지금 있으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거를 지금 네. 듣고 있는 쪽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라크 포격하고 이런 거 할 때 보시잖아요. 그럼요. 그 이스라엘이 이라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장이었나 네. 누구를 폭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은신하고 있는 은신처를 폭격해서 무너뜨릴 때 이 한 15층짜리 그 빌딩이었습니다. 그 빌딩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데를 포격을 해요. 맞아요. 그 주거시설에서 심지어 가족들이 외출했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럼요. 그 낮에 그 건물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 사람만 있을 때 그 건물 딱 거기만 폭격을 하는데 방금 저희가 B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B한 부분에서 참모총장이 그 지휘통제실이 몇 층에 있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 몇 층에 있는지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요 타격이 쉬워집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몇 층에 있는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몇 층인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써야 되는 폭약의 양 네. 그리고 포탄이 떨어질 발사 각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저기서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 지휘 통제실 못 씁니다. 그래요. 저 지휘 통제실은 못 쓸 뿐더러 또 요원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요원의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원은 정말로 국가 기밀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 차장이었던 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삼민투? 연세대 경영학과였고 삼민투였죠? 삼민투였죠. 삼민투 예. 했었죠. 아주 유명한 운동권 출신인데요. 박선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원 차장까지 했었던 사람이 물론 박선원 씨가 국정원 차장을 한 거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국정원을 정말 봉쇄시키는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저는 박선원 씨를 저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런 아주 정말 유명한 운동권인 저 전직인데 이분이 지금 국정원 차장을 한 다음에 국회의원이 돼갖고 어떤 일을 벌이는지 지금 보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서로 미끄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육사 41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민우 후임인 몰라요? 그 사령부저 인원입니다. 그렇죠.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사 지통처 소령 계획처장 대령 계획처장은 아주 가까운 거의 참모죠. 예, 그 말씀. 그렇죠? 그리고 지통처의 소령 는 어떤 관계예요? 잘 모릅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중에 정보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정보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일 납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 저희가 물론 답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쌓아온 그 굉장한 자산들을 그냥 함부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령관의 저 일침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게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렇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무슨 계엄 점령군처럼 지금 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군인마저 국정원 직원들마저 겁에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 한 몸 부지할까라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저기에서 수도사령관께서 정말로 정확하게 지금 이 우리 군 자산들, 국가 자산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막 찡하더라고요. 네. 저게 군인 정신이다. 네. 박선은 의원이 지금 아까 처음에 나왔던 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별 3개 3스타죠. 전에 이제 국군 정보사령관입니다. 국군 정보사령관이면은요. 국군 정보사령관이면 우리나라에서 국군과 군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앞에 놔두고 지금 박선원 의원의 저 태도 보십시오. 신문하는 듯이. 자, 그러면서 지휘통제처의 소령 이름 얘기 안 합니다. 땡땡땡 알아요 몰라요? 자, 계획처장 땡땡땡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요. 계엄 때 이른바 체포조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 정보요원들. 네. 그 정보요원들이 체포하러 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나 지금 뭘 했습니까? 저 사람들 다 영관급일 겁니다. 영관급으로 평생 신분을 숨기고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군과 그 정보를 다뤘던 사람들의 이름을 저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얘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키우는데요.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정보 노하우들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거를 국법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도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다 보십시오. 그러다가 또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은 사성 장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대북 특수부대 위치들 있지 않습니까? 네. 707 특전사 707 그 특수부대. 그 707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요.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알아서는 안 되는. 예. 저 같은 경우 여러분 707 특수여단 몇 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제대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미 제대한 사람들인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야 어딘데 얘기 좀 해줘 하는데 제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제가 쓰지 않겠다 비보도 약속을 하고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합니다. 네네. 그 정도인데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수방사 안에 있는 B1 벙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벙커 거기에 지금 지금 실제 오늘 아침에 비상계엄을 대통령 담화를 보면은 과연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불확실한데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다가 그 수방사에 1,000명 집어넣을 수 있는 벙커가 있다면서 그 B1 벙커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또 B1 벙커 모습이나 위치까지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예를 들어 저 B1 벙커는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내각 지휘부가 임시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숙식까지 하면서 네.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데고 그런 데인데 거기 또 다 노출돼 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른바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그리고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들 또 마구마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해서 지금 이럴 때 되게 혼란스러우니까 되게 가려서 들을 것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 있을 때는 확인을 해가지고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 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아까 장성들 지금 뭐 박안수 참총장 그리고 이제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논란된 발언을 한 분이 누구죠? 특전사령관이죠. 특전사령관이 지금 어저께 이제 특전사령관 그 발표가 있었는데 특전사령관이 지난 10일 날 국회에서 현안 질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이거 되게 민감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특전사령관이 폭로했다고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게 이제 내란의 음모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비상계엄이 아니라 내란의 음모를 내란이었다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팩트인데 바로 이 내용을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비화폰은 말씀드렸듯이 흔적이 안 남고 과연 이게 증거 능력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곽종건 이 특전사령관의 말밖에 없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분이 지금 누구를 만났냐면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사전에 만나고 이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10일 지난 국회 현안 질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나를 보자고 해서 국회에 모처에서 내가 만났다.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이 나한테 두 번 전화를 했다. 원래는 또 한 번 전화했다가 두 번째 전화를 해서 국회 내외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됐다. 지시를 내렸다. 이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곽종건 특전사령관은 내가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그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는 않았다. 자, 그런데 왜 민주당 의원들을 미리 만나서 사전 조율을 하고 더구나 이 박범계 의원 만나가지고 이른바 여러분 잘 아시죠? 공익 제보자. 지금 다른 장성들은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막 기밀들까지 그냥 어떻게든지 나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기밀들까지 얘기하고 있고 일부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도 뭐 새로운 거 알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군사 기밀들 뭐 특수부대 위치라든지 이런 걸 노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이랑 박선원 만나서 유튜브에서 첫 번째 폭로를 하더니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먼저 민주당 의원들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다.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의 가치를 가지고서 민주당 쪽하고 딜을 한 거 아닙니까? 딜을 한 결과가 뭐냐면은 신변을 보장받는 공익 제보자로 지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이 아니라 이게 공익 제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군 명색이 대한민국 특전사령관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분명히 뭐 대통령의 전화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성이 주어져서 이게 정보 내용이 변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 생 가짜뉴스들 그리고 정보를 변질한 내용들 이런 가짜뉴스들이 지금 마구마구 지금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진원지가 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들 가려서 들으셔야 되고 지금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 저는요 오늘 아침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아까 뭐 우리 박은주 에디터 같은 경우는 너무 늦었던 감이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 육성으로 저렇게 직접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낀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자기 밑에 있었던 장성들이 국회에 가서 기밀 누설까지 해가면서 증언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공익 제보자로 지정받고서 증언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야, 내가 직접 나가서 내가 직접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어떤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원래 준비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박은주 에디터는 먼저 자리를 떴고요. 대통령의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대국민 담화 때문에 미처 하지 못했던 내용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에 남아있는 김준영 국회의원과 그 국회의원의 어떤 외교 망언 그리고 그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의 그 공익 제보자 지정 약속 받은 뒤 정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자 뉴스와 정보를 정말로 가려서 듣고 판단을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드려야 되겠길래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넘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